안녕하세요. 금빛향기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아 주셨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후회되는 생각만 드네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허전해요. 이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걱정이 들까 하는 의문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불안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이유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실수 6가지에 대해서입니다. 제목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절망시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함정들을 알려드리려는 거죠.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6가지 실수는 모두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너무 과신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이야기.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이야기.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야기. 어쩌면 듣기에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담들 속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정말 소중한 지혜들이 숨어 있어요. 혹시 듣다가 나도 그럴 뻔했네 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깨닫는 것이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더 현명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불안은 모를 때 생기는 거거든요.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명확해지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자 할머니께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인데요. 할머니,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70이 넘도록 큰 병 한 번 안 걸렸거든요. 감기도 거의 안 걸리고 약국 가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병원비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72세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일어서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제서야 병원에 갔는데 무슨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된 거라고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바닥날 뻔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너무 과신했구나. 지금 돌이켜보시면 어떤 점이 가장 후회되세요? 미리미리 검진을 받을 걸 그랬어요. 건강할 때야말로 더 신경 써야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방심했던 거죠. 그리고 실버보험 같은 것도 미리 들어둘 걸 그랬어요. 아프고 나서는 보험도 못 들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담 말씀해 주셨네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지금까지 건강하셨던 분들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질병이라는 게 마치 고요한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조용히 쌓이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한 지금이야말로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 실버 보험도 미리 알아보시고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네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이기도 하다는 걸요. 지금까지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지금이야말로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때예요. 정기검진, 실버보험, 그리고 충분한 의료비 준비. 이런 것들이 바로 우아한 노년을 위한 품격 있는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이기철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식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죠. 두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내가 가진 건 다 아이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69세 되던 해에 큰맘 먹고 아들들에게 집이랑 예금을 다 나눠줬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미리 받아 나중에 상속세도 아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내 자식인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뿌듯했죠. 내가 이제 부모 역할을 다 했구나 싶었어요. 아들들도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락했는데 큰아들은 출장이라고 하고 둘째는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결국 혼자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간병사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재산을 다 주셨나 봐요. 자식들이 이럴 때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재산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한 건데 아이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권리가 된 거였어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뭘 받을 게 없으니까 관심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다행히 작은 적금 하나는 남겨두었었어요. 그걸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어요. 아들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정말 후회돼요. 사랑한다고 다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발목을 제가 잡은 셈이 되었어요. 이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부모의 마음이란 참 애틋하면서도 복잡한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어버렸네요. 재산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권리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자산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셔야 해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실수로 다시 김영자 할머니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결혼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50년을 해로했어요. 신혼 때부터 줄곧 남편과 함께였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거의 모든 일을 같이 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고 산책도 같이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셨으니 혼자 있을 일이 별로 없으셨겠네요. 그렇죠. 남편이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친구들과 여행 가면 하루 종일 심심했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죠. 우리는 평생 함께 살 거야. 혼자 있을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나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코로나 때였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혼자 지내는 법을 전혀 몰랐어요. 처음 혼자가 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녁에는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이상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뉴스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 내가 혼자 있는 법을 전혀 모르는구나.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혼자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후회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연습해 볼 걸 그랬어요. 다른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있을 때부터 미리미리 연습해 보세요.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카페도 가보고 그런 작은 연습들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50년을 함께한 부부라면 당연히 평생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구든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의 깊은 향기를 발견해 보세요. 정서적 독립이라는 것.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아한 노년을 위한 또 다른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실수로 다시 이기철 할아버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40년을 회사에 다녔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골프 접대 나가고 정말 일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럼 취미 생활은 따로 없으셨나요? 취미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족 먹여 살리기도 바빴는데.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돈만 준비했어요. 연금이랑 퇴직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제 편히 쉬면 되겠네. 4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싶었어요. 실제로 은퇴하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아, 이제 알람 안 맞춰도 되는구나.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뉴스 보고 또 뉴스 보고 그게 다였어요.
가끔 마트 가서 이것저것 보고 오는 게 일과의 전부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40년간 김부장, 김이사하고 불리다가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친구들 만날 때였어요. 다들 뭔가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등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낚시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즘 뭐 해? 물으면 그냥 집에 있어 그것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작년부터 서예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예 동호회도 가입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요. 이제야 은퇴 생활다운 은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께 조언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은퇴하기 전에 미리 뭔가 하나는 시작해 보세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저처럼 은퇴하고 나서 허전함에 빠지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이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40년을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일수록 오히려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평생 김부장, 김이사로 불리다가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되는 거니까요. 삶의 리듬이 무너지면 우울감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취미 하나라도 꼭 시작해 두세요. 그 작은 취미가 은퇴 후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향기를 선사할 거예요. 일에서 벗어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로 다시 김영자 할머니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연금 준비를 언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50대 후반에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연금 얘기해도 아직 이른 거 아니야 시했지요. 그럼 실제로 연금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60세 넘어서 했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지금이라도 하세요 해서 급하게. 그때까지도 10년만 넣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복리니 뭐니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돈 넣으면 나중에 받는 거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돈이라는 걸 일찍 시작할수록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실제로 받게 된 연금액을 보시고 어떠셨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 달에 받는 게 3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생활비는커녕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서야 알았죠. 아,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 만약 젊을 때부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은행에서 계산해 줬는데 30대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받는 돈의 3배는 받을 수 있었대요. 똑같은 돈을 넣어도 시작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정말 후회돼요.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행히 집이 있어서 버티고 있지만 매달 적자예요. 병원비라도 나가면 정말 힘들어져요.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예금을 조금씩 까먹고 있어요. 이러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젊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발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에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연금은 정말 시간이 돈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안타깝네요. 나중에 시작할게요 라는 말 20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연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자산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눈덩이를 굴리려면 첫 번째 눈덩이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시작하세요. 나중에 시작할게요 라는 말은 노후 파산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6번째 실수로 다시 이기철 할아버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은퇴 전에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간단했어요. 나이 들면 뭐 할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지내면 얼마나 들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완전히 틀렸어요. 첫 번째 충격은 병원비였어요. 70세 넘어서부터 이것저것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혈압 약, 당뇨 약, 한 달 약값만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 받으면 한 번에 10만 원씩 나가고. 다른 예상치 못한 비용들도 있었나요? 아내가 넘어져서 무릎 수술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술비, 입원비 합쳐서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몇 달간 간병인 쓰는데 또 몇백만 원.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돈이에요. 일상생활비는 어떠셨어요? 이것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저녁도 늦게 들어와서 간단히 먹었는데 이제는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먹으니까 식비가 늘었어요.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사는 것도 많아지고. 가장 큰 지출은 무엇이었나요? 작년에 아내 치매 진단받고 나서 진짜 힘들어졌어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집에서 돌보려고 했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간병인 쓰면 그것도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들어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빠듯해요. 젊을 때 모아둔 돈을 하나씩 써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몇 년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걸. 다른 분들께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노후에 돈 안 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들어요.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많이 준비하세요. 이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현실이 무섭네요. 나이 들면 돈 쓸 일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간병비, 요양비까지. 그리고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노후 생활은 절약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된 자금으로 품격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이 돈 걱정 때문에 초라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노후 자금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영자 할머니와 이기철 할아버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럴 뻔했네 하고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눈 6가지 실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건강한 지금이야말로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기지 마세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권리로만 인식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자산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혼자 지내는 연습을 미리 해두세요. 누구든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되어서야 배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취미 없이 은퇴하지 마세요. 일이 전부였던 분들일수록 은퇴 후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작은 취미 하나라도 미리 시작해 두세요. 다섯 번째, 연금 준비를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연금은 시간이 자산이에요. 나중에 하면 돼 라는 말은 노후 파산으로 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노년에 돈 쓸 일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요. 충분한 자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여러분께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신 것만도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노후는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품격 있고 향기로운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자 할머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늦은 줄 알았는데 시작해 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행복한 노년 보내세요. 이계철 할아버지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많아요. 여러분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하셨으니까 분명히 더 나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용기 내어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금빛 향기는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품격 있고 향기로운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건강, 취미, 인간관계, 마음의 여유까지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든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